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박상우 장관 퇴진한다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건 맞죠? 원래는 국토부 관련된 직위인 거고, 예전 세월호 사태 때는 대통령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있는 상황이죠. 뭔가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간 지금 대통령은 부재한 상황이고 총리도 탄핵당한 상황이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가 대행을 맡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은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값 붕괴 시작하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부양만 했으니까 빤스러나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끝까지 더 살리려고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것 때문에 사의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여태까지 했던 정책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1번 공급 정책, 2번 PF 지원, 3번 대출 완화, 4번 DSR 예외 확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요 두 가지 정책은 100% 건설사를 위한 정책입니다. 왜냐? 공급 정책이라고 해놓고서 공공공급 제대로 진행이 됐냐? 3기 신도시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진 않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 정책이라고 해놓고서 한 정책들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있다.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요, 왜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냐? 공공공급보다. 자, 공공공급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설하고 이런 비용은 받겠지만 상승시켜가지고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을 내기 때문이죠. 근데 민간 공급의 경우는요, 멸실, 그 다음에 몇 년 후 공급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공공급에 비해서 순공급 부분이 매우 낮죠. 예를 들어서 공공공급 2000세대짜리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3000세대짜리 부숴가지고 4000세대 들어오는 게 낫냐? 요거는 순공급이 2000세대고 요거는 순공급이 1000세대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량은 적은데 멸실을 만들어내고, 멸실은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주죠. 몇 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면서 재건축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재건축 가격이 오릅니다. 재건축 가격이 더 하위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을 자극을 하고,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재건축을 부숴서 새로 짓는 신축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집값 부양과 동시에 공급은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멸실을 만들어내서 전세 가격도 부양을 하고, 그렇게 돼서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분양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 그것도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 민간 공급 완화다. 공공공급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이야기가, 공급으로 집값 잡으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논리가요, 첫 번째, 매매 공급, 그건 구축이니까 신축 공급이랑 다르다. 두 번째, 공공공급은 민간 공급에 비해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집값 잡는데 좋지 않다. 세 번째, 서울에 공급을 해야지 서울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신도시로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 놓고서 그들이 예를 드는 사례는 집값이 잡힐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다. 공급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IMF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잡혔다. 그리고 공급이 엄청 많던 91년도에 1기 신도시의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 덩어리죠.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서울에 공급해야 되는데 1기 신도시 서울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1기 신도시 들어오던 당시에 그 1기 신도시 입지들이 중심지였냐? 아니죠. 외곽지였어요. 세 번째, 민간 공급이었어요? 다 공공 공급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재건축을 완화하라는 그 여론은 완전히 잘못 이야기를 한 거입니다. 완전히 헛소리였는데 그걸 토대로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라고 하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공급 부족이라는 그 네 글자에 꽂혔어요.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PF 지원. PF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어요? PF 지원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땅값이 떨어져야지 집값이 잡히죠. 집값이 안 잡히면은 민간인들만 힘들어요. 집값 안 떨어지고 분양가 올리려고 PF 지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장사를 잘못하면은 자영업자들 망해가고 있죠. 그 자영업자들 다 살려줘요? 근데 왜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보다 더 큰 잘못을 해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더 작은 돈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을 왜 도와줘야 하냐. 그 다음에 대출 완화. 누가 뭐래도 집값 상승시키는 정책이죠. DSR 예외 확대. 대표적으로 정책 대출이죠. 디딤돌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소득 기준 높였죠. 이게 대표적으로 DSR 예외를 확대한 거예요. 이번에 신생아도 소득 2억 원까지 상향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다? 윤정부 부동산 정책이지만 반은 초창기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했고 전 국토부 장관이 했고 나머지 반은 박상무 국토부 장관이 했죠. 근데 한 단어로 요약해서요. 제가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생각해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부동산 정책은 기업 부채를 가계로 떠넘기는 것이다. 즉 가계 부채로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계 부채 부양 정책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PF 지원을 통해서 살렸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막상 민간인들은 지원 안 하죠.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왜 당했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맞춰지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덜렁덜렁 계약해서 당했다. 라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죠. 이거요. 성범죄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뭐냐면은 성범죄를 당했다. 네가 야하게 입고 다녀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망언이에요. 그리고 집값은 정책 대출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과소비 탓이다. 15평 얻을 걸 20평 얻었다. 과소비를 하도록 대출을 내줬고 자금을 빌려줬더니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대출을 내줬더니 사람들이 더 비싼 집을 찾게 만들었고 비싼 집을 찾게 만들면서 전세가를 올렸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갔지만 정책 대출 탓은 아니다.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놓고서 내로남불하면서 절대적으로 아니라고만 하죠. 이랬던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부동산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입장으로서 부동산 정상화에 가장 방해가 됐던 부동산 정상화를 가장 막았던 국토부 장관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금감원장이라든가 금융위원장은 다른 정부에서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만으로 따지면 저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집어넣어서 집값과 전세값을 올리고 이를 토대로 비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죠. DSR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무너지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풀어준 대출에 의해서 상승이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주의하겠다, 조심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지 않냐. 그런 거라서요.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했던 정책들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정책, 유동성을 빼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값은 뭐 때문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집값 상승의 원인. 소득이 올라서 된 거냐, 대출이 늘어서 된 거냐.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종류로 따지면 뭐다?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찾으면 안 나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소득이 늘어나서 생겨나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이고 대출이 늘어나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과잉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 상승이고 이것은 거품이다. 제가 5년간 주장해왔던 게 이거예요. 근데 대출을 늘려가지고 부동산 시장 부양을 했으니 당연히 집값을 부양하려는 부양의 신이었고 줄여서 부양신이죠. 그리고 건설 마피아의 핵심이었다. 누가 다음에 될진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가스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빼려고 하고 있죠. 박상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줬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도 올해 퇴임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임자 없어서 밑에서 업무를 받던 사람들이 직접 업무를 하든 아니면 뭐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오든 이보다 더 자본주의에 어긋나고 이보다 더 경제를 망치면서 부동산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를 역대 가장 크게 이끌었던 국토부 장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다음에 누가 와도 요거보다는 부동산 정상화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근데 제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그랬죠. 정상화는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제가 폭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폭락해야 된다지, 거품이 조금 쌓였으면 하락해야 된다고, 거품이 없었으면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폭락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폭락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다른 때랑 다르게 6월부터 하락 나오기 시작했는데 8월부터 폭락장 나오기 시작했죠.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 거품이 과거에는 매매만 쌓였는데 지금 매매와 전세에 동시다발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빠지는 거죠. 폭등할 때 속도가 올라갔던 만큼 폭락할 때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라서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퇴진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